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너무 주구장창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단가적인 측면으로, 혹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신규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좀 손이 간질간질 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다리면 때가 온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도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 특정 단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물론 기대치도 좋지만 이제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무리해서 뛰어들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와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좀 좋은 종목 하나 제가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좀 깊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추세를 하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이평선 매매 기법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도 다 좋은데, 일단은 여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어떤 단가를 좀 보냐, 99,000원에서 10만원을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이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잠시만요. 여기 오타가 하나 껴 들어갔습니다. 자, 99,000원에서 10만원 라인인데, 이걸 왜 99,000원에서 10만원 잡았냐. 자,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각자 다 이제 중요한 맥점들,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펼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특정 구간을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저항을 또 받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평선 자체도 마찬가지고, 자, 뭐 일단 제가 이번 영상은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뭐 재무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 차트적인 부분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하고 또 다음 추천주 제가 오늘은 또 좋은 종목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의 이런 박스권을 한번 세 번의 저항을 통해서, 그렇죠? 세 번의 저항을 통해서 저항을 계속 만들다가 이 박스권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급락할 당시 6월 15일 날 급락을 보였을 때도 저가가 97,000원이긴 했는데 종가가 이제 99,000원 라인이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이 저항받던 라인을 강하게 새롭게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될 단가는 얼마겠어요? 99,000원에서 10만원 라인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뭐 한 3일까지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60일선이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그땐 또 핑계를 대겠죠. 60일이라도 좀 지지를 받자. 지금은 이제 20일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될 이평선은 어디예요? 61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동상에서의 어떤 지지 라인과 이평선 라인의 지지 라인과 이게 이제 이중 지지가 같이 겹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번 반등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단가가 되는 거죠.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9개 연속 음봉을 띄고 있어요. 지금 9개 연속 음봉이고, 이거 하나 뺀다라고 하면은 13개의 음봉입니다. 최근에 13개의 음봉이에요. 뭐 음봉이 꼭 중요하냐 양봉이 중요하냐 뭐 이런 의미를 굳이 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줄고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가는 99,000원에서 10만원을 어떻게 자리를 잡냐에 따라서 한번 신규 매수라든지 혹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한번 좀 기준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점 10만원까지 빠져버리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하락을 보이는 단가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단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자체는 뭐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무적으로 구조적으로 약간 눈속임 하는 부분도 한 제가 2번 정도는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쨌든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 딱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이게 우상향이라는 패턴이에요. 실적이 우상향할 그런 기업들이 전형적인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딱 그어드린 저 단가, 저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기를 어떻게 지지하냐?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뭐 때문에 지지를 못했냐? 시장 때문이냐? 개인적인 악재냐?
뭐 단순 수급성이냐, 뭐 테마냐, 뭐냐 구분을 하셔가지고 또 해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저 라인 하나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가 영상 또 자주 올려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짧게 마무리하고, 왜냐면 오늘은 추천주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좀 어떤 부분이냐, 오늘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오늘 하루는 여기 보시면 뭐 BH, DKT 마찬가지고요. 뭐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도 눈에 띄는 게 많았는데, 자, 그러면서 어쨌든 뭐 폴더블이라든지 어쨌든 뭐 핸드폰 부품 쪽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5G 쪽도 지금 굉장히 잘 갔어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5G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망이에요. 이게 무조건 모바일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같이 가면서, 부품이나 장비 쪽 이런 게 같이 가면서 통신망을 같이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못 간 게 뭐냐라는 거예요. 못 간 게 뭡니까? 통신사가 안 갔어요. 통신사.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KT 통신사는 오늘 못 갔어요. 그러면 통신사 중에서 좀 매력이 있는 통신사, 우리가 지금 이런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볼까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그 다음에 뭐 KT, 그 다음에 LGU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3사 중에 어느 통신사가 좀 매력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본인이 쓰고 있는 통신사, 나는 이 통신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으로. 자, 각각의 통신사별로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SK텔레콤은 약간 초장기적이에요. 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어떤 통신 사업 쪽도 물론 더 신경을 쓰고 핵심이긴 하죠. 지금 모바일 통신 시장 점유율이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에 LGU 플러스가 엄청나게 점유율을 확대시키면서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50%를 깼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그 당시에는 LG U 플러스가 이제 뭐 통신사 쪽에 단통법 같은 것도 없었어요. 단말기 통신법 같은 거 없을 때인데, LG U 플러스가 약간 뭐 방문 판매 뭐 약간 다단계 비슷한 요런 걸로 해서 수익 구조를 엄청나게 확대시키다 보니까 많은 판매사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페이백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A라는 단말기 한 대를 판매를 했을 때 받아들인 수당이 예를 들어 한 70만 원이다. 근데 단말기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 이 돈을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돈을 전부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도 핸드폰 한 번씩 바꿔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던 핸드폰에 뭐 자녀 할부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약정이 다 끝나고 할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때요? 판매자로부터 혹은 내가 구입한 매장으로부터 뭔가 리베이트를 받기를 희망을 합니다. 페이백을 받기 희망을 해요, 보통.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70만 원 내에서 저 사람 뭐 한 내가 20만 원, 30만 원 떼주지 뭐.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40에서 50만 원이 남아요. 어때요? 한 대 팔아서 50만 원 떼면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대만 팔아버려도 200에서 250만 원 돈이라는 금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판매사들이 엄청난 또 뭐 이렇게 소득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득을 본 판매자들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수당적인 측면에서 LGU 플러스가 이제 그런 게 되게 확대가 되면서 SK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뺏어오게 되고, 또 젊은 연령층들도 많이 뺏어오고, LTE에서 우리 4세대 LTE가 이제 통신망이 뚫렸을 당시에는 LGU 플러스가 LTE 사업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여기에 엄청나게 좀 품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뭔가 SK를 오래 써왔고 SK가 통신사에서 짱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당장에 내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시원하게 해소를 해주고, 이걸 또 평생 쓸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약정 기간만 채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언제든지 통신사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번 그냥 써보자 해서 LG를 쓰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품질적으로도 괜찮고, 여러가지 혜택이라든지 요금 부분도 타사에 비해서 좀 저렴했고, 일부 조금이라도 저렴했고, 이러다 보니까는 LG 플러스 점유율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SK 점유율이 50%를 처음으로
이제 뺏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중간에서 KT는 그냥 항상 무난했어요. 중간에서 KT는 항상 무난했고 이제 SK와 LG 간에 약간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좀 공방전이 좀 이루어졌던 게 과거에 제가 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도 뭐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지금 현재 5G인데 5G를 기반으로 해서 AI라든지 여러 뭐 데이터 측면, 뭐 클라우드나 뭐 소프트웨어 위주로 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모바일 산업 쪽으로도 물론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지금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다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지금 옆에서 좀 지켜보면. 반대로 LGU 플러스는 지금 현재 이런 모바일 사업을 굉장히 좀 더 중요시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5G 가입자도 지금 우리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근에 이제 한 4월에서 5월 정도 때 가입자가 이제 증가한 걸 보면요, 5G 기준입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신규 가입자가, 5G 신규 가입자가.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7.5만 명 정도. 근데 반대로 SK는 이제 감소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뭐 품질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그 통신사였던 SK의 점유율을 그만큼 지금 계속 지금도 이렇게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거 LTE가 접목됐을 때부터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밖에 뭐 홈 상품들도 있잖아요. 뭐 IPTV라든지 뭐 인터넷 상품들.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 뭐 SK 쪽은 제가 지금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홈 상품이라든지 여러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요금제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고령층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층도 마찬가지고 타사 대비해서 조금 더 제공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뭐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미세하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좀 더 우위를 점칠 수 있는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항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약간 미래 산업 쪽으로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통신 본업 비중이 좀 높게 그러니까 또 이런 통신사 모바일 관련 뭐 또 인터넷이나 뭐 TV, IPTV 같은 쪽으로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본업 자체에 그런 사업 자체에다가 비중을 좀 크게 두고 있는 LG, 이렇게 좀 이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쟁이 좀 조금은 그래도 완화됐어요. SK가 니네 다 가져가라고 놓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엄청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서로 좀 100% 같은 뜻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충돌이 좀 덜하고, 그래서 경쟁 심리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판관비가 줄게 되고 또 이익면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매력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 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또 언급을 드리고 얼른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SK 쪽에서 지금 뭐 최근에 갤럭시 퀀텀이라는 단말기가 뭐 출시가 되면서 그쪽으로 가입자가 많이 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단말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프리미엄 단말기, 그러니까 고가 단말기를 프리미엄 단말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갤럭시 S20, 뭐 갤럭시 노트, 뭐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 단말기, 그 다음에 뭐 A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것들이 약간 보급폰, 이렇게 좀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은 보급폰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출시된 갤럭시 퀀텀 같은 경우도 스펙이 기존의 갤럭시 S10이라든지 노트보다도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뭐 너무 압도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뭐 방수가 안 된다거나 뭐 무선 충전이 좀 제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좀 일시적인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면서 물에 빠뜨릴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수 기능을 빼버리고 오히려 원가를 좀 절감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CPU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능 카메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오히려 성능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렴하게 좋은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아이폰 11 시리즈에서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정 수준 판매가 좀 이루어졌는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아이폰 뭐 8이나 이런 세대보다도 판매가 좀 더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뭐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런 단말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애플 쪽에서도 아이폰 11, 11 프로, 프로 맥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급폰으로 아이폰 SE2 이렇게 지금 최근 단말기인데 오히려 과거에 보시면은 아이폰 8, 8 플러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판매량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지금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번 움찔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재고로 남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 재고를 떨쳐내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지원금을 늘린다든지 뭐 대폭 이렇게 되면서 좀 조정을 받다 보면 어쨌든 이익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각자 제조사별로 뭐 어떤 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5G 시장을 좀 아무래도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싼데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2G나 3G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5G, 6G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에서 새로운 통신망 쪽으로 계속해서 가입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면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금제도 비싼데 단말기도 비싸. 안 바꾸겠죠. 안 바꾸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통신사 측에서는 투자한 비용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서 다음 어떤 세대의 투자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유지를 한 상황에서 이제 6세대까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겁겠죠. 버거울 겁니다. 자금적인 부분도 버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존의 것을 떨쳐내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게끔 소비자들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다 보니까 일단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보급폰으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근데 보급폰을 이용을 해서 단말기 쪽에서는 이제 저가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제는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측에서는 사실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거죠. 통신사 측에서는. 비싼 핸드폰을 쓰나 싼 핸드폰을 쓰나 통신사 쪽에서는 같은 요금제이기 때문에 최저 요금제도 뭐 한 5만 원대잖아요, 지금. LTE는 뭐 선택형 요금제 같은 거 10,000원대도 쓸 수 있고 뭐 20,000원대도 쓸 수 있고 다양하지만 일단은 5G 요금제는 지금 55,000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최저 요금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쓰든 뭐 60만 원짜리 핸드폰을 쓰든 요금제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신사 측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가입자가 늘면 매력이 있다. 그럼 가입자가 늘기 위해서는 뭐야? 제조사 측에서 뭐 삼성이나 애플 뭐 이런 제조사 측에서는 어떻게든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는 또 5G 단말기만 출시가 될 것이고 그렇죠. 보급폰 또한 5G 단말기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통신사 쪽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매력 있고 지금 통신사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은 LG U+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도 현재 3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G U+가 조금 이런 모바일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가 않겠나. 지금 오히려 지수 대비도 상당히 좀 못 간 부분도 있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1, 2분기 2020년 상반기에는 분명한 데미지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배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차트 좀 굉장히 좀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도 적으니까 이런 단가에서 매집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요런 라인 요런 매물대가 있는 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11,9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결국에 4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잡으실 수 있어요. 11,9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하고서 나중에 저가 매수를 다시 해도 되는 단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매력 있다. 지금 12,600원 12,000원 요 사이가 지금 딱 거의 중간이 12,300원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단타성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뜻이 투자에 대한 뜻이 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기 종목들을 하나 딱 말뚝을 박아놓고 뭐 내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좀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단타를 하면서 회전율을 높이고 수익을 또 챙기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어가야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나 지저분한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접근해서 수익을 보실 것들은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수익 안 보고 그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15% 정도 수익을 보신 회원님들도 있으시고요. 공식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은 엑셈 우정바이오 단타로 좀 우리가 먹고 나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또 보셨습니다. 경동제약은 이제 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일부 덜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마이너스 3%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비중을 좀 덜어냈죠. 마이너스 30%도 아니고 10%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등락폭은 충분히 우리가 좀 뭐 이게 손실 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 손해봤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정도의 손실률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또 챙기잖아요. 커버가 가능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정바이오 이런 식으로 엑셈, 그다음에 장기로 갖고 있는 현대차 오늘 올라왔죠. 현대차. 그다음에 우정바이오, 삼성전자, 테스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증을 다 해주셨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3%대 4%대 수익. 그다음에 LET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사실 매도 사인이 공식적으로 다 나갔는데 이제 들고 계시던 분들은 오늘 또 올라와가지고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LET 그렇죠? 엑셈 오늘 단타 쳤던 종목입니다. 5%대 수익. 한국전자금융, 뭐 우정바이오 이렇게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또 시즌도 오늘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일단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매도한 게 아니고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력 종목이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중을 크게 가져가셨던 것 같고 시즌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하는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엑셈 테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깊게 분석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뭐 지루하지 않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또 드리면 우리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방 대신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방이 있냐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좀 드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문자로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목 상담은 자본시장 법률상 이게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번호는 여러분들께서 VIP 가입 관련된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가입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번 영상은 그래도 긴 거 대비해서 좀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추후에 또 수익이 한번 잘 나면 같이 또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